민주주의를 긋다. 2-13 13번째 201페이지 남산 남영동 민주올레 한종수 지음 3일부터 60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북디자인 위전 민주역사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선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의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유홍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걷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깨달을 것이다. 길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취를 지나는 일이다. 수없이 차를 타고 지나다닌 길의 뒤에 수백 번 쏘다닌 골목 깊은 곳에 많은 역사가 숨쉬고 있으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뒤 따라 걸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깨달을지는 독자 재현의 몫이다. 독자 재현의 몫이다. 김형민 PD 작가. (201페이지) 또한 남산은 삼성개헌과 요신헌법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정부 위의 정부였던 중정과 안기부는 남산에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언론자유, 노동과 통일운동을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군사독재 정권을 떠받쳤던 것이다. 옛 중앙정보부 5별관, 서울시청 남산별관. 남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공간 중 하나로서 당시 제5별관, 국이라고 불렀다. 간첩 혐의 등을 조사하는 대공수사국이 위치해 있었는데 간첩을 고문으로 만들어내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된 이들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다. 건물 뒤편에 지하실로 가는 출입구가 있어 이 건물 지상에서 일하는 이들과 연행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주로 지하 2층에 끌려와 짧게는 수십여일, 길게는 100여일 넘게 고문을 받고 강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고문은 악명 높아서 다른 데서 받는 고문은 마사지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4, 5평 넓이의 취조실이 10여 개가 있었고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되어 지하광장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남아있는 청사들 중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1989년 대학생이던 임수경은 독일을 거쳐 방북을 감행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씨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요원들에게 이끌려 남산에 있던 안기부 제5별관 5국 건물지하 2층 110호에 갇혔다. 임수경은 110호에 들어서자마자 물고문용 욕조가 눈에 들어왔다. 조사관들이 드나들 때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사관 1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내내 나를 취조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청 남산별관으로 쓰이고 있다. 서울시청 남산별관 202페이지 도표 서울시청 남산별관 203페이지 남산 창작센터와 소립길 터널 옛 중앙정보부 체육관, 현 남산 창작센터와 소립길 터널 서울특별시 남산별관에서 남산 창작센터 사이에는 길이 84m의 소립길 터널이 있다. 통로의 끝에는 대형 철제문이 달려 있어 이 터널을 지나간 이들에게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현재 철제문은 철거되었다. 지금은 이 터널을 소립길이라고 명명하고 입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철문소리, 물소리, 타자기 소리, 발자국 소리, 노랫소리가 난다. 남산 창작센터는 원래 요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실내 체육관으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자서 테니스를 즐겨 황제 테니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203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본관, 현 서울 요스 호스텔 중정의 본관으로 쓰였던 건물로 남산의 건물 중에는 드물게 1972년이라는 준공연도가 알려져 있다. 1층부터 6층까지 대부분 행정기능을 하는 사무실로 쓰였다. 6층에 부장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실행된 고문은 다른 건물에서의 고문에 비하면 약한 편이어서 마사지로 불렸다고 한다. 2006년 2월 요스 호스텔로 리모델링하면서 건물의 앞면이 투명 유리로 바뀌어 과거의 흔적은 앞이건 아니건 거의 사라졌다. 건물 앞에는 당시의 상처를 기리기 위한 인권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다. 204페이지 인물열전 행동하는 지성의 표상 최종길 교수 민주원래 최종길 교수 1931년 4월 28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최종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했다. 31년이니까 57년 차이 나네. 아니 47년. 6년제였던 인천중학교 지금의 잼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4살 1957년 동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여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6살에) 같은 해 스위스로 유학해 1957년에 스위스로 유학해 26살에 추리히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1961년 4년 만에 30살에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훔볼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듬해 2월까지 쾰른 대학교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있다가 1965년에 조교수가 되어 65년이니까 34살 민법과 서양법 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이니까 36살 1967년부터 부교수 및 학생과장으로 있다가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39살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1971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을 지내다가 1972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를 지냈다. 1973년 10월 4일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법과대학 학생들이 10월 유신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체포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1973년 10월 4일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법과대학 학생들이 10월 유신반대 유신에 나섰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체포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1973년 10월 10일 42살? 이에 그는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얼마 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최종선을 따라 중앙정보부로 들어갔다가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동생을 따라 들어갔다가 중앙정보부에서는 10월 25일 스스로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라고 발표하였다. 동생은 어떻게 됐지?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정기고문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였다. 정기고문. 다음에 한국기독교 교수협의회와 독일 쾰른 대학교 유학 당시 지도 교수였던 게르하르트 케게리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1988년 10월 6일 1988년 10월 19일 1973년 1988년이면 15년이 지난 후 10월 18일 검찰소에서는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였으나 10월 18일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1988년 10월 16일이 지났다며 수사 중단을 발표하였다. 88년이면 15년? 공소시효가 15년?
그러면서 타살됐다는 증거나 자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 교명위원회에서 어떻게 읽어요? 의문사 진상 교명위원회에서 사망 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고 중앙정보부가 유족을 찾아가 3천만 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라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 조치를 취한다고 결정하여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이게 언제지? 2002년에 인정받았네. 민주화운동가 29년 만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달 후인 5월 29일에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대규모 유럽 간첩단 사건의 조직원으로 발표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2006년이니까 4년 후네.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 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최 교수의 묘지는 민주열사들이 묻혀있는 마석 모란공원이며 서울법대 근대법학교육기념관 1층에 그의 이름이 붙은 홀이 마련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3년 후 등장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제1별관터 206페이지 본관 옆 야외 계단으로 올라가면 제1별관터가 나온다. 제1별관은 안기부가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듬해 폭파 해체되었다. 주로 통신과 도청, 감청이 이루어지던 이곳의 건물 구조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추정된다. 현재는 빈터에 박혀있는 동판이 그곳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 1별관을 제외한 다른 건물들이 흘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수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1990년 11월 남산에 더 이상의 건축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여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1별관터 아래쪽으로 가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볼 수 있다. 인권의 존엄성이 무너지던 곳에 인권 선언문을 새겨놓은 것은 과거를 마주하고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려는 뜻이다. 207페이지 제1별관터 207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지하벙커 현 서울종합방재센터. 보기에는 1층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 3층까지 이어진 건물이다. 당시 중정 지하벙커라고도 불렸다. 1968년 1월 김신조 사건과 11월 2일 삼척과 울진에서 무장공비 사건이 벌어졌다.
북한의 대규모 남침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져갔고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산 요새화 계획이 마련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 일환으로 유사시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신년사에서 그 해를 싸우며 건설한 해로 표방하고 북한의 위협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김현옥 시장은 1월 17일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하고 3월 4일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남산 요새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핵심은 1970년 말까지 전시에 40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산 1, 2호 터널, 요진상가, 소공동과 종로호가, 영등포 지하상가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교통망의 역할보다 전쟁을 염두에 둔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남산 1, 2호 터널. 그래도 1호 터널은 지금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교통기능을 하지만 이태원동에서 장충체육관 앞길로 이어지는 남산 2호 터널은 여전히 교통수요가 적은 어색한 터널로 남아있다. 이에 비해 남산 3호 터널은 강남 개발을 위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설 후 그곳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터널로 서울 도심에서 용산과 반포대교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망의 기능을 맡아오고 있다. 이 벙커와 본관 건물과 남산 터널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도 보존되어 있지만 출입은 할 수 없다. 여기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209페이지 옛 중앙정보부장 공관과 경호원 숙소, 현 문학의 집과 산림문학관, 널따란 정원이 딸린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문학의 집은 원래 중정부장, 안기부장 공관이었다. 유신정권을 끝장낸 김재규, 돈가스라는 별명을 지냈던 김형욱, 애추할 이후락, 전두환의 오른팔 장세동 등이 이 공관을 사용했다. 그들의 말로가 대부분 좋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비데나 와인바 등 당시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급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이곳의 담벼락에는 한국 문학의 큰 빛이 된 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문학을 꽃피우려는 문학인들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었다. 경호원들이 머물던 숙소는 2005년 산림문학관으로 개소되었다. 209페이지 그림 중정부장 공관 경호원 숙소 리모델링해 외관은 많이 달라졌다. 210페이지 그림 육국토에 조성된 조형물 전번에 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 중앙정보부 육국터 학원 사찰과 수사를 담당한 중정육국 극악한 고문이 자행되어 공포의 로쥐로 불림. 육국? 그래서 육국인가? 로쥐라서? 건물인 이청사가 유치했던 곳으로 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끌려왔다. 이 3층에서 조사를 받다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하 1, 2층으로 끌고 가 고문을 가했다. 안기부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이 건물을 철거하였고 고통의 역사를 마주하여 이 자리에서의 희생을 기리는 인권광장과 전시실, 기억육 조성을 최근 완성했다. 지하 1층에는 중정의 취조실이 재현되었다.
전시실 외형은 빨간 우체통 모양인데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의 공간이었던 이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회복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일본군 장교 관사들의 기초가 발견되었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 관사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공포정치의 대명사 육국 건물을 세웠다. 1970년 4월에 세웠다는 정초석이 입구에 박혀 있는데 중정부장 이우락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서혜성 작가는 중정이 일제히 군인 숙소에 자신들의 본부를 세운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는가?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던 그들이 비밀 정치의 본거지로 다시 이곳을 택했을 것이라며 이곳은 일제와 독재가 같은 유전자로 이어지는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였다. 빨간 우체통 구조물 앞에는 육국의 기초를 잔해로서 남겨두었고 예장공원과 이회영 기념관을 조성하였다.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이 남산 및 명동과 저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일대의 행정구역명인 예장동은 조선시대 군부대의 무예 연습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시대 군부대의 무예란 예구나. 이 연습장이 있었다. 이거는 숨겨두장 같은데 예장동이라는 데 같다. 그래서일까? 악명 높은 기술자 이근하는 이렇게 끔찍한 말을 입에 올렸다. 고문도 예술이다. 안기부로 명칭이 바뀐 뒤에도 이 건물 지상에선 조사를 하고 지하 1, 2층에선 민주인사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과 취조가 자행되었다. 211페이지 통감관저터 현 기억의터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정이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마사 정 닭게 이 테라우치 마사 닭게 통감 관저터 현 기억의 터 1906년 이래 일본의 통감 관저가 있던 곳으로 1910년 8월 2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3대 통감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 정이 사이에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된 경술국치의 현장이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10년 8월 시민들이 힘을 모아 통감 관저터에 표석을 세웠다. 표지석 글씨는 중정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신영복 선생의 작품이다. 2016년 8월 이 공간은 서울시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로 다시 태어났다.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 두 작품이 설치되었고 을사늑약의 주동자였던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 잔해를 모은 거꾸로 세운 동상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2층 목조인 관사는 청와대 자리에 새 관사가 지어지자 시정박물관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임시 국립박물관과 합참본부로 사용되다가 조용히 철거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알 길이 없다. 2003년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등 18개 인권단체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인권기념공원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2009년 3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는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안기부 건물을 모두 없애려는 계획이었다. 유스 호스텔과 도시 안전실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남산 별관, 소방재난본부, 교통방송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스 호스텔과 도시 안전실, 당시 균형발전본부, 이즘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역사를 여는 사람들 기억, 대표 한홍구는 통감 테라우치와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이정이 테라우치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몰래 숨어 한일병합조약을 맺은 장소가 남산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통감 관저터가 발견되면서 남산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었고 남산 건물을 철거하려면 오세훈 시장의 계획도 무산되었다. 철거하려던 통감 관저터 일제 침략기 통감 관저가 있었던 곳으로 1910년 8월 22일 3대 통감 테라우치 마사다케 스네정이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 병합인가? 맞네. 강제병합 조약을 조인한 경술국체의 현장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13페이지 TBS 교통방송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역시 중정과 안기부 청사였던 두 건물은 수사와 행정기능을 맡았고 소방재난본부 건물에는 유치장이 있었다. 이 두 건물은 중정 청사 중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기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중정 부장이기도 한 전두환은 30대 초반 청년 장교 시절 중정 인사과장을 맡아 근무한 바 있다. 213페이지 주자 파출소터 주자 파출소터는 중정에 붙잡혀온 자식들을 어렵게 확인한 부모들이 달려와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곳이다. 민간인들이 가장 가깝게 남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접견마저 할 수 없던 시절에 면회는 중구청 옆에 있던 대공상담실에서 이루어지곤 했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주자, 주즈는 글자를 주저한다는 의미이다. 주자가 주즈라는 뜻이구나. 글자를 주저한다. 조선 태종 시절 파출소 건너편 남산 스퀘어 빌딩 자리에 주자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이다. 을지로 인쇼골목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14페이지 통감부 총독부터 김익상 의거지 을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06년 2월에 건설된 통감부 청사는 위치부터가 조선 정복이 목적이었다. 조선 왕조 역대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를 정남에서 마주보는 남산 아랫자락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본국이던 경운궁, 덕수궁도 훤히 내려다 보였다. 명탄조약 이후에는 광화문 총독부 청사가 완공되는 1926년까지 총독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1921년 9월 12일 남산 조선 총독부 청사의 비속과와 회계 과장실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첫 발은 불발이었고 두 번째 던진 폭탄이 폭발하였다. 근처에 사람이 없어 인명 손실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괴되었다. 식민지 통치의 총본산인 총독부에 대한 공격이었기에 만약 폭탄의 위력이 더 컸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충격은 컸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폭탄을 던진 사람은
청독부 관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요요히 청사를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대담무쌍하게 청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외경의 수사망을 비웃으며 빠져나간 인물은 바로 의열단원 김익상이다. 그 자리에는 기념 표지석이 서 있다. 이 건물은 청독부 이전 후 일제히 과학박물관으로 쓰였고 해방 뒤에는 공립과학관으로 거듭났으나 한국전쟁 도중 불타고 말았다. 정부는 1957년 이 자리에 한국방송공사 KBS 건물을 지었다. 한국방송이 여의도로 옮겨간 뒤에는 국토통일원 청사로 쓰이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들어섰지만 최근 이전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15페이지 김익상 의사 에거터 한국통관부 조선 청독부터 215페이지 옛 노기신사터와 경성신사터 현 리라 초등학교 숭의여대 리라 초등학교? 이름이 특별하다. 일제는 러일 전쟁의 영웅 노기 마레스케 노기가 나이무구나. 노기 나이무 마레스케 마레는 시 스케는 띠 노기 마레스케 노기 마레스케 노기 마레스케 나의 몽시디엔 노기 마레스케 를 추모하는 노기 신사를 나의 무신사 현 리라 초등학교 자리에 건립하였다. 건립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빠르면 1925년, 늦어도 1934년으로 추정된다. 러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여순 전투를 지휘했던 그는 2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 국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지만 1912년 메이지 일왕이 죽자 자결하여 군신으로 받들으셨다. 노기 신사는 나이무 신사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신사에 들어서기 전 손을 씻는 석재 수조와 신사를 떠받쳤던 기초석들이 남아있다. 바로 옆에는 경성신사도 있었는데 두 신사 옆에는 일본군 통신부대가 있었다. 해방 후에는 중정의 전신이라 할 만한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사용했으며 5.16 쿠데타 전 이 조직의 책임자는 이후락이었다. 장면 정부의 사람이었던 그는 박정희 정권의 중정부장으로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다가 토사구팽당하고 만다. 지금은 숭의여자대학이 들어서 있다. 숭의여대의 전신 숭의학교는 일제강점기 평양에 있던 학교인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폐교되고 말았다. 해방 후 서울로 내려온 숭의학교가 일제의 상징 중 하나인 경성신사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이다. 학교 건물 겉면에 경성신사 자리였음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붙어 있다. 옛 어린이회관, 국립중앙도서관, 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박정희 정권은 유난히 남산에 많은 시설을 지었다. 중앙정보부를 위시하여 자유센터, 타워호텔, 국립극장, 신라호텔, 남산 외인 아파트, 서울타워, 남산 케이블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일부는 지금도 잘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 외인 아파트처럼 헐리거나 민간 기관에 매각되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활용도가 낮다. 그중 가장 바보 같은 건축물이 옛 어린이회관이자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과 과학전시관 남산 분관이다.